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 금리 인하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기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5월이 되면요. 지금 연준 의장으로 앉아있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이 앉게 될 건데 그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여기 임명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긴급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앉을 연준 의장도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 연준 전도표를 봤을 때 26년과 27년도에 각각 한 차례씩만 25bp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내년에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돈이 풀릴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이 기회의 장이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지금 연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년에 진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돈이 더 풀리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고, 26년도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2월 11일 목요일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내일 아침일 거라서 이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의 리플 차트는요, 3,000원대 겨우 넘겨준 리플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금리 인하를 했는데 분명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4%대에서 3.75%로 25bp 인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시장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이번에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에서는요, 금리를 인하하되 내년에는 한 번만 하겠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인상은 배제하겠다.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온건 매파 메시지에 미 증시는 환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코인은 못 가고 있을까? 일단은 지금 코인이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연준에서는요, 일단 내년에 한 번, 그리고 내후년에 한 번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기자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물가가 살짝 오른 지표가 나온 건 맞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관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관세는요, 내년이 넘어가면은 어쨌든 둔화가 될 겁니다. 관세 때문에 오른 물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물가보다는 고용이 심각하다라는 거. 자, 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물가 잡는 것보다 고용이 지금 박살난 게 문제다라는 걸 연준에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자, 기업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개인들도 무너져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물가가 오르면은 물건 사기가 비싸가지고 뭐 장보기가 두려워요. 이 정도지. 지금 뭐 일자리가 없고 취업을 못한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건 내리건 살 수가 없어. 돈이 아예 벌리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허리띠 졸라서, 국가도 허리띠 졸라서 그렇게 좀 살면 되지. 근데 아예 수입이 없어. 그러면 물가가 오르건 말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이 박살난 게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왜 연준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한 차례씩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야, 연준이야. 근데 내년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산시장이 미친듯이 올랐어요. 이거 거품 꼈죠? 이거는 거품 낀 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왁 올라갔을 때 막 사람들 달라붙어서 샀던 거 내려와서 물려가지고 막 청산당하고 어쩌고 하잖아? 그럼 이 원한이 어디로 오겠어요, 여러분들? 화살이 전부 다 연준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돈을 풀 거고 한데 지금 26년도랑 27년도에 한 번씩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5월달까지 임기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케빈 헤셋 이 사람이 앉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케빈 헤셋은요, 지금 백악관 경제위원장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겁나 친해요, 여러분들. 엄청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같은 뜻을 함께 하고 있어요.
경제관, 여기도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관이 가장 비슷하다.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외치던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케빈 헤셋도.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사람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케빈 헤셋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케빈 헤셋은요, 금리 더 인하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내가 앉자마자 금리 인하 때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흔들려진 고용을 잡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가들 그리고 기업가들 모두 다 살려놓겠다. 내가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내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케빈 헤셋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짝짝꿍 하면서 내년부터 돈을 미친 듯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26년도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돈이 엄청나게 풀렸던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돈이 풀렸습니다. 자, 왜 그렇게 돈을 풀어댔어요, 여러분들? 경기가 힘드니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오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돈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여러분들 그 재난지원금 막 이런 거 뿌렸었잖아. 근데 미국에서는요, 어마무시하게 돈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뿌렸어요? 2천조라는 돈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하고 돈을 막 풀어버리니까. 이게 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돈을 미친 듯이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흔한 것은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고 그만큼 자산 가치는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더 이상 같은 자산을 뭐 비트코인 하나를 샀을 때도 화폐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만큼만 줬으면 됐는데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더 많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지만 부자들은 미친 듯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뭐 사업이 성공하고 장사가 성공해서 부자가 나온 게 아니야. 다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뭐 코인 부자, 주식 부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겨났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변 아름아름 들은 것도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로 뭐 돈을 얼마나 벌었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도 이 코앞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입에.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장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익 잘 보고 부자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년까지도 제 영상 같이 시청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 집중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 같이 집중하면서 부자 한번 돼볼 수 있도록 서인아가 힘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힘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집중! 다 같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그런데 26년도에 그렇게 큰 기회장이 열리는데 지금 시장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남았습니까?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남았습니다. 자, 저번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엔화가 너무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쫓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요. 여기서 이 싸게 빌린 돈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대출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싸게 빌렸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자산을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일본에 가져가는데 문제는 어디? 이 매도. 대량 매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매도세가 커지게 되면은 시장에 조정이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를 우려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일본이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물량이 나오는 것보다 그걸 걱정해서 미리 파는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일본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인상을 해가지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꼭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 작년에도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었죠. 언제 했었어요? 작년 7월 31일 정확하게 요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하고 주르륵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9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동안 주르륵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시장이 망했네 어쩌네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어땠더라? 그때 샀으면 대박이 났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같은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자, 내년 26년도 기회장이 열리기 전에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거고 최적의 매수 기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꼭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점점 이 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본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항상 100% 맞아떨어졌죠. 근데 일본은 저도 조금 예측하기 힘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참을성이 길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제로금리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크게 뭐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이날 결과가 나와봐야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 금리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려면 지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제 채널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이 리플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내년에 26년도 장이 제대로 우리에게 기회장 주기 전에 우리 리플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됩니까? 자, 리플은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5,000원대 미만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리플은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같이 견인돼서 5,000원 이상 올려줘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불장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리플은 한 번도 5,000원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평단이 다 이 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에 5,000원을 넘겨버린다. 그럼 세력들이 더 이상 이걸 가격을 찍어 누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5,000원에서 다시 내려버린다? 그러면 다시 올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종목이 리플이고요.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들 빨리 팔아라. 개인들 우리는 데리고 갈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리플이 정말 호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찍어 눌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원을 넘겨버리면 세력들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도 같이 데리고 가버릴 거기 때문에 5,000원 한 번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 5,000원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개인적인 호재들이 적용이 되면서 더 탄력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장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뭐 리플이 5,000원 넘길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기다리냐? 그러지 않아야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가 또 수익 보면서 리플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돈도 계속 마련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탄타 종목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뭐 두세 종목씩 많게는 뭐 네 종목까지 나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래비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래비티 지금 다 주고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날 말씀드렸어요. 요날 저가가 7.22원, 고가는 9.5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 매도가 체결됐죠. 제가 7.25원 이하 진입, 최종 매도가는 30% 구간 9.50원 이상 전량 매도 말씀드리면서 딱 30% 깔끔하게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날에 제가 솔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솔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솔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같은 날에 보시게 되면은 저가 82원, 고가 105원까지 올라갔던 솔라입니다. 자, 솔라도 제가 매수가 82원, 그리고 최종 매도가는 20% 구간 99원 이상 전량 매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친구도 전부 다 매수 매도가 체결되면서 두 가지 종목으로 하루 만에 50%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계속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 콕콕 집어드릴 거고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같이 함께 하시느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서인아랑 같이 할래요? 라는 뜻의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정해 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010-뭐뭐뭐뭐-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이렇게 넣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26년도 불장 제대로 여러분들 빨아먹을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도 불장을 맞이해서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 수 있게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놓치지 말고 해주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
이 서인아의 코인 일조 클럽 요 채널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채널 다 제가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찾아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상담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서인아 화이팅! 리플 화이팅! 아, 그 전 영상이었네요. 자, 어디서 댓글을 본 것 같다 했어. 자, 요거 다시 볼게요. 이해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이해됐음. 서인아 최고. 열심히 모아라. 불장의 리플로 처절하게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네, 이젠 26년도 타령 인생 다 간다라고 하시는데 중장기 종목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좀 진정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성인아 같이 할래요. 다들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리플 이외에 궁금한 종목. 그럼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